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RE 오디오 7700 프로젝트 7월까지 에피소드당 평균 재생수 700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팟캐스트 만들고 멤버십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친구분들에게 아리오디오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아리오디오 링크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포스트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맨날 카톡방에 올려달라는 말씀만 드렸었는데 어떤 청취자분께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트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그거 보는 순간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들도 해보시면 어떨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리오디오 스샷과 함께 이렇게 스토리나 포스트 이런 데다가 한번 올려주시면은 저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업자인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큰 돈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잃었냐면요. 한국 돈으로 1,400억 원 이상을 잃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오랫동안 아주 성공적인 투자들을 해나가면서 이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손정희 회장은 한 투자 회사의 대표의 권유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포트리스 투자그룹이라는 곳의 이 공동대표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포트리스 투자그룹은 소프트뱅크가 지난 2017년에 인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리스 투자그룹도 많은 이 비트코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이 상당 부분의 이 비트코인도 같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대표가 비트코인 투자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손정희 회장에게 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이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벌써 이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올랐을 때 사서 2018년 초에 비트코인 가치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 손정희 회장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1,4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1,400억 원쯤이야 재산이 20조 원이 넘는 이 손정희 회장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일지도 모르지만 이번 일 때문에 이 투자 귀재로서의 그의 이미지에는 조금은 타격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리오디오를 오랫동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은 이 소프트뱅크와 손정희 그리고 비전 펀드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손정희 회장은 비전 펀드라는 무려 1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벤처 펀드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손정희 회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 투자의 귀재로서의 면모 덕분이었는데요. 이 손정희 회장의 투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 알리바바에 투자한 일이 가장 유명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딱 5분 대화한 이후에 무려 2,2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바로 결심한 일화는 아주 유명한데요. 5분 만에 결정한 이 투자는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죠.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손정희 회장은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손정희 회장은 비전 펀드를 통해서 우버 그리고 위워크와 같은 아주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이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 조만간 우버가 IPO를 할 예정입니다. 우버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이 비전 펀드로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한 이 회사가 이제 주식 공개가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투자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가 될 전망입니다. 글쎄요, 이번 뉴스는 비트코인의 위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손정희 회장조차도 이 비트코인 버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017년 말에 사가지고 2018년 초쯤에 팔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표를 보니까요, 비트코인 가격 표를 보니까 2018년 초에 팔아치운 것은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트코인 가치를 보니까 2017년 말에 피크를 찍고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2018년 초에 판 거는 그나마 좀 빨리 잘 판 편에 속하는 겁니다. 계속 지고 있었으면 더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에게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해주는 업체는 아마도 구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 특집입니다, 여러분. 네,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의 윙 에비에이션이라고 불리는 드론 부서가 있습니다. 이 드론 부서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배달할 수 있는 이 무인 비행체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따냈습니다. 이번 허가는 미국의 연방항공국에서 내준 건데요. 원래 이 업계 예측으로는 2020년이나 2021년이 되어서야 이 연방항공국이 허가를 내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빨리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알파벳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가장 크게 눈독들이고 있는 회사죠. 아마존과 같은 다른 회사들도 잇따라서 이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허가가 무슨 미국 전역에서 바로 막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허가는 아니고요. 버지니아의 한 시골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겁니다. 원래 구글은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이제 비용은 받지 않고 어떤 실험 차원에서, 파일럿 차원에서 그냥 몇 번 운영해보는 정도에 그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허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진짜로 사업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다른 회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드론 배달이 정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주식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 테크 회사들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트위터와 스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특히 트위터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에 트위터의 주가가 무려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확 뛰었는데요. 트위터의 주가가 뛰면서 미국의 S&P 500 지수도 기록을 했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5.71포인트가 뛰어서 2933.68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트위터의 좋은 성적을 두고 소셜미디어 시장이 꼭 승자 독식 구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SNS 시장에서 승자라고 한다면 이제 페이스북을 들 수 있겠는데요. 꼭 페이스북만 독식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트위터 역시도 자신만의 시장을 갖고 이렇게 견고하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트위터가 잘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트위터의 2019년 1분기 일간 사용자 수는 직전 분기에 비해서 6% 성장해서 1억 3,4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다수 미국 외의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물론 이 수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나 스냅 사용자에 비해서도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트위터는 이 적은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6분기 연속 수익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이 미국의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냅챗이라는 SNS 앱이 있습니다. 이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 역시도 이번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스냅을 만든 창업자인 에반 스피겔은 한국에 잘 알려진 미란다 커라는 모델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스냅챗의 일간 사용자 역시도 직전 분기보다 2% 성장해서 1억 9천만 명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무려 39% 성장을 해서 3,500억 원 가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냅은 미국에서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 스냅에 따르면, 이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3세에서 24세까지 인구 중에 90%가 이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13세에서 24세의 연령대를 공략하려면 이 스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페이스북 역시도 곧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시점에는 벌써 실적을 발표했을 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매출과 일간 사용자 모두 성장했을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주주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실 소식이네요. 여러분 이번 주 아라세 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곧 멤버십 런칭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성을 시켜가지고 꼭 다음 주에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하시면 무조건 손해인 그런 엄청난 멤버십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포 잘 피하시고 예매하신 분들은 관람 잘 하시고요. 저도 보고 오겠지만 절대로 스포는 방송에서 스포의 시효자도 저만 와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그리고 주말에도 하시는 일 다 성공하시고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